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,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부 발표부터 시작해서 뉴스, 또 관련 보고서까지 저희가 다양한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. 누가 받고 또 어떻게 쓰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. 네, 이 소비 쿠폰 어쨌든 우리 지갑 사정이랑 또 우리 동네 상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이게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가계 부담도 덜고 또 소상공인 분들 좀 돕자는 그런 취지인데요. 맞아요. 특히 이제 소득이나 뭐 지역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른 점,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. 아, 그렇죠.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군요. 네,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분석도 필요하겠죠. 맞습니다. 그럼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지원 대상이랑 금액부터 좀 짚어보죠. 일단 기본적으로는 2025년 6월 18일 이 기준일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해당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주민등록 기준으로요. 1차 지급액을 보면 일반 국민은 15만 원, 그리고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그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30만 원, 네.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40만 원 이렇게 좀 차등이 있네요. 맞아요. 그리고 뭐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면 추가 지급 가능성도 좀 있고요. 아, 그것도 있고요. 그리고 2차 지급도 예정되어 있죠. 네, 2차로는 이제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들께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금액을 좀 바르게 하는 건 아무래도 좀 더 지원이 절실한 분들께 힘을 실어주려는 거겠죠? 네,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분들의 어떤 소비 여력을 좀 더 확실하게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. 단순히 이렇게 돈을 푸는 걸 넘어서서 필요한 곳에 좀 더 집중하려는 그런 정책적 고민이 담겨 있다고 봐야죠. 참고로 그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, 카톡이나 토스 같은 걸로 신청하면 개인별 금액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7월 14일부터 가능했죠. 자, 그럼 신청 기간이랑 방법도 확인해야죠. 1차 신청, 이게 7월 20일에 오전 9시에 시작해서 9월 12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. 시간이 중요하죠? 네, 마감 시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. 첫 주에는 그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도 했었죠. 아, 맞아요. 좀 몰리는 걸 방지하려고 신청은 온라인, 오프라인 다 가능한 거죠? 네, 온라인으로는 뭐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아니면 주로 쓰시는 카드사 홈페이지, 앱, 콜센터 아니면 토스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도 가능하고요. 오프라인은 이제 주민센터나 은행 창고 가시면 됩니다. 그렇군요. 자녀 몫은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, 그리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있다고 하네요. 네, 그런 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근데 첫날 신청자 수가 거의 뭐 700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관심이 정말 뜨거웠던 거죠. 와, 정말 많았네요. 네.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은 신청하신 분들 중에 4명 중 3명 이상, 그러니까 76.6% 정도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. 아, 그게 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편리함을 좀 우선시하는 경향인데, 근데 일각에서는 이러면 이게 그 돈이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게 좀 온전히 쓰이기보다는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냐, 이런 우려도 좀 제기하더라고요.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. 편리함이냐,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냐, 약간 고민되는 지점이네요. 네. 그 균형점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죠. 지급 방식은 그럼 세 가지 중에 고르는 거군요. 방금 말씀하신 신용 체크카드,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. 서울이면 서울사랑 상품권 같은 지역 화폐 앱이나 카드 방식이 있겠고. 네. 그리고 또 하나가 선풀카드. 이건 그냥 실물 카드인가요? 네, 맞아요. 별도로 발급되는 실물 카드입니다. 아하. 그럼 각각 장단점이 좀 있겠어요. 그렇죠. 뚜렷합니다.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지역 안에서만 써야 하니까 아무래도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텐데 사용처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. 카드는 뭐 편리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 소비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. 이런 시각이 있고 네. 선불카드는 이제 은행 계좌나 카드가 없는 분들께는 유용할 수 있는데 또 따로 챙겨서 관리해야 하는 점이 있겠죠.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제일 중요한 거. 어디서 쓸 수 있느냐? 사용처인데요.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는 동네 식당, 마트, 미용실, 학원, 병원, 약국 이런 데서는 대부분 쓸 수 있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런 것들이 주요 사용처죠. 근데 안 되는 곳도 확실히 알아둬야 하잖아요.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안 되고
백화점, 면세점 당연히 안 되고, 그렇죠. 하이마트 같은 대기업 전자제품 매장도 안 되고, 또 스타벅스처럼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, 직영점, 여기도 안 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 사용처 제한이 결국 소상공인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에요. 아하,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이게 본사 직영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면 대부분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. 가맹점은 된다. 네, 뭐 동네 편의점이나 빵집, 치킨집 이런 곳들이 대표적이죠. 그렇군요. 근데 다이소나 올리브영처럼 일부 가맹점에서만 가능한 좀 헷갈리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? 네,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될까 말까 좀 애매하다 싶으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확인이 필수군요. 온라인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된다는 말도 있던데요. 네, 그런 일부 예외가 있긴 합니다. 뭐 배달원 통해서 현장 결제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고요.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. 사용 기간. 이거 놓치면 안 되죠. 아, 네, 정말 중요합니다. 1차, 2차 지급분 모두 올해 11월 30일까지 써야 합니다. 기한 지나면 남은 돈 그냥 사라지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자동 소매됩니다. 꼭 유의하셔야 하고 또 지급받은 그 시군구,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네, 이것도 중요하네요. 그리고 또 주의사항. 요즘 문자 사기, 스미싱 정말 많잖아요. 아, 네,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. 소비 쿠폰 지급 조회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많이 온다는데. 맞아요.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, 그 URL 링크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니까요.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그냥 바로 삭제하시는 게 상책입니다. 네, 혹시 피해가 의심되면 118 상담센터로 바로 문의하시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 소비 쿠폰을 중고로 사고 파는 거, 이거 명백한 불법입니다. 이것도 안 되죠, 당연히. 네, 적발되면 환수될 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제 이게 우리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죠. 네,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. 일단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소비를 좀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크죠. 관련 추경 예산이 집행되면 GDP가 최대 0.32%포인트 정도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예측도 있고요. 상당한 효과인데요. 네, 단기적으로는요. 하지만 이제 과거에 우리 재난지원금 줬을 때의 사례나 뭐 미국, 중국, 일본 같은 해외 경험을 보면 이런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좀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물가 상승을 좀 자극할 수 있다?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옵니다. 하긴 그런 우려도 있죠. 재정 부담 문제도 있고요. 그렇죠. 결국은 이제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부분이니까요.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이런 일회성 지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소상공인분들의 뭐 임대료나 이자 부담을 좀 덜어준다든지 아니면 경영 컨설팅 같은 걸 지원해서 좀 자생력을 키워준다든지 이런 좀 구조적인 대책이 같이 가야 한다.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. 네.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걸 넘어서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지속 가능한 어떤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거죠. 네. 오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정말 신청부터 사용, 주의점, 그리고 경제적 의미까지 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. 당장 어떻게 신청하고 써야 할지 여러분께 좀 명확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아무쪼록 이번 지원이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걸까요? 이런 소비 쿠폰 같은 단기 부양책이 그냥 한 번의 효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할까 하는 점입니다.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걸 넘어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보완책 또 어떤 연계 정책이 필요할지 이건 우리 모두가 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